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며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겨울에는 고요한 휴식을 취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겨울, 60대와 70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외로워지고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노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어떻게 하면 노년의 진정한 무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60대와 70대가 반드시 읽어야 할 5권의 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5가지 진정한 자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무신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의 시작. 첫 번째,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직장, 큰 집, 남들보다 나은 자동차, 자녀들의 성공, 친척들 사이에서의 체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밤낮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지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자녀들의 학원을 데려다주고 친척 모임에 참석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웃고 하기 싫은 일을 참아가며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무심이란 바로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이웃집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초라함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법이니까요. 서울의 한 동네에 사시는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가 되던 해 그분은 평생 모아온 명품 시계와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들이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김 씨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가를 버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지요. 그렇습니다. 무심이란 비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의 창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밤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씨는 40년 전 남편과의 작은 다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했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몇십 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정작 그 기억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무심이란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분노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기. 과거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외롭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의 일들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민호 씨는 65세가 되던 해부터 암에 걸릴까봐 매일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건강한 몸으로 산책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손주들과 놀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입니다. 무심이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이지만 걱정은 막연하고 파괴적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해,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씨는 평생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말조심을 하고 모임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도 정 씨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도 퇴직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세요? 그 말을 듣고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남의 시선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심이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에 충실하기. 과거도 내려놓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무심의 가장 핵심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을 즐기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심의 삶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 걷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 씨는 걸으면서 모든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모래의 감촉, 귀에 들리는 파도 소리, 코에 스미는 바다 냄새, 눈에 보이는 일출의 아름다움. 똑같은 산책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심이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걷고 있다면 걷기에 집중하고, 먹고 있다면 먹기에 집중하고, 대화하고 있다면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현재를 놓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60대와 70대가 반드시 읽어야 할 5권의 책. 첫 번째 책, 노년의 의미. 삶의 완성을 위한 지혜. 여러분, 노년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노년을 쇠퇴의 시기, 상실의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오히려 완성의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사색과 성찰이 가능한 시기이지요. 이 책은 노년이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장이다. 젊었을 때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느라 바빴다면 노년에는 내면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보기에 할아버지는 늙었니? 손주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익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과일이 익어가듯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노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의 여유, 깊은 사색, 진정한 자유.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고독을 즐기는 법.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점점 혼자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이 책은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책에는 실천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법, 혼자서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법, 혼자서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희 씨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매일 아침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세 번째 책, 늙어감의 기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여러분,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너무 조심하거나 반대로 너무 방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의사이자 노인학 전문가로 수십 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몸을 움직여라. 마음을 움직여라. 관계를 움직여라. 첫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책에는 구체적인 식단 관리법도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병호 씨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가고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책, 마음 챙김의 기적, 평화로운 마음 만들기.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이 건강해도 괴롭습니다. 이 책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저자는 베트남 출신의 선승으로 평생 마음챙김을 실천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숨을 쉬세요.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책에는 다양한 마음챙김 연습법이 나와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 먹으면서 하는 명상, 설거지하면서 하는 명상,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정숙 씨는 평생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걱정거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한 후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5번째 책,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법. 삶의 의미 찾기.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길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책은 죽음을 철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일이다. 책에는 여러 문화권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지요. 서양 철학에선 죽음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영수 씨는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진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이 선물하는 5가지 진정한 자유. 첫 번째 자유, 시간의 자유. 여러분, 평생을 시계에 쫓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고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우리의 삶은 시계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드디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쉬고, 언제 잘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물론 시간의 자유가 항상 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생 정해진 스케줄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무 일정도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현수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TV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무료함과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 씨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배우기, 등산, 사진 촬영, 봉사활동,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삶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시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미 있는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셋째,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침 산책을 할 때도 급하게 걷지 말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감상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두 번째 자유. 관계의 자유.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친척들. 좋든 싫든 만나야 했고, 좋든 싫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도 웃으며 대해야 했고,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와도 좋은 척해야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는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자유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한미숙 씨는 평생 친척 모임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하고 남편의 직급을 따지고 집의 크기를 자랑하는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뒤에서 욕을 먹을까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식적인 관계를 정리하자고요. 친척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씨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둘째, 정직하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솔직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에선 용기 있게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자유, 선택의 자유.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많은 선택을 남의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결혼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는 드디어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살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 이웃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순례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다며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평생 가꾸어온 정원이 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자녀들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집에 안전장치를 더 설치하고 가까운 이웃과 긴급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불만스러워했지만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없으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셋째, 책임감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유, 실패의 자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실패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실패하면 경력에 흠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가족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만 했고 도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경력을 쌓을 필요도 없고 승진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자유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리면 됩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배우면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가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호 씨는 평생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세가 되어 퇴직한 후 이 씨는 용기를 내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페이지를 쓰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계속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못해도 출판하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의 꿈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였습니다. 2년 후 이 씨는 첫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출판사에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비 출판을 했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읽고 감동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실패의 자유를 누리려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유, 존재의 자유. 여러분, 평생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영자 씨는 평생 완벽한 주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해야 했고, 음식은 항상 맛있어야 했고, 옷은 항상 단정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면서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이제는 완벽한 주부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청소를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요리를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박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봅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요. 존재의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 수용이 필요합니다. 나의 장점도 단점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노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무시무신의 삶이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0대와 70대가 읽어야 할 5권의 책은 우리에게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노년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익히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 자유, 시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실패의 자유, 존재의 자유. 이것들은 젊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특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는 것, 건강을 잃는 것, 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얻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깊은 지혜를 얻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시기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이 자라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고요히 쉽니다. 사계절 모두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봄도 아름답지만 노년의 가을과 겨울도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가을에 봄꽃이 피기를 바라지 않듯이 노년의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노년만이 줄 수 있는 선물들을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 선물들은 무엇일까요? 여유입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지혜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 평화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내면의 평화, 자유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산을 올랐다. 열심히 올랐다.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산을 내려온다. 천천히 내려오면서 주변을 둘러본다. 그제야 보인다. 길가의 작은 꽃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들의 노랫소리, 산을 오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인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노년은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려온다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노년을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길 일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마시고 관계를 소중히 하되 의존하지 마시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년이 여러분께 주는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